서울 여의도에 자리한 대성그룹 본사 빌딩 42층 마케팅팀 사무실은 오늘도 바쁜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석진 자리에 앉은 김지민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28살의 지민은 이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또 1년을 버텨야 하는구나. 지민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계약 갱신 시기였거든요. 처음에는 1년만 참으면 정규직 전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벌써 세 번째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민의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와 대학생인 남동생 준호가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홀로 두 식구를 책임져야 했던 지민에게는 이 회사가 생명줄 같은 존재였거든요. 어머니의 병원비와 준호의 등록금을 생각하면 절대 이 일자리를 잃을 수 없었어요. 지민 씨, 오늘도 야근하세요? 옆자리에 앉은 선배 직원이 물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내일까지 마무리해야 할 프로젝트가 있어서요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정규직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계약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항상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마케팅 본부를 이끄는 박상훈 본부장은 45살의 엘리트였어요. 임원 승진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격으로 유명했죠. 특히 계약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교체 가능한 부속품 정도로 여기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공정한 척하지만 내심으로는 계약직들을 무시하는 태도가 역력했습니다. 김지민 씨, 박상훈이 지민의 자리로 걸어왔어요. 이번 프로젝트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민은 긴장하며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예, 예정보다 조금 앞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객 반응도 예상보다 좋아서. 그래요? 하지만 계약직이 너무 앞서 나가면 곤란하죠. 박상훈이 차갑게 말했어요. 본분에 맞게 주어진 업무만 충실히 하는 게 좋겠어요. 지민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어요. 지민의 직속 상관인 강민수 과장은 30살의 선량한 사람이었어요. 지민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박상훈 앞에서는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소심한 성격이었죠. 지민 씨,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박상훈이 자리를 뜬 후 강민수가 조용히 위로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지민은 식당에 갈 기분이 아니었어요. 동료들과 함께 있으면 자꾸 자신의 불안정한 신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회사 건물 옥상에 있는 작은 정원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오지 않던 곳이었지만 오늘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옥상 정원은 생각보다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몇 개의 벤치와 화분들이 놓여 있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전망이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지민은 구석진 벤치에 앉아서 도시락을 꺼냈어요. 집에서 싸온 김밥과 물통이 전부였지만 이곳에서 먹으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때 옥상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6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지민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아마 이 건물에서 일하는 분인 것 같았어요. 그 남성도 지민을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사람이 있는 줄 몰랐네요. 그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지민은 급히 일어서며 아니에요. 충분히 넓으니까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그가 다른 벤치에 앉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어요. 도시의 소음은 멀리 들리고
이곳만큼은 평화로운 공간이었죠. 날씨가 참 좋네요. 그 남성이 먼저 말을 건넸어요.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면 아무리 좋은 날씨도 쓸쓸하게 느껴지죠. 지민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이 건물에서 일하세요? 그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김지민이라고 합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정호라고 해요. 이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정호라는 이름을 들은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라니, 그래서 이 건물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던 거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일은 어떠세요? 지민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글쎄요,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일이라 여러 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이정호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일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해서 이곳에 올라오게 되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비슷해요. 지민이 공감하며 말했어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이정호는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말씀하시기 편하시다면요. 지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지 오히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계약직이라서 항상 불안해요. 매년 계약 갱신을 해야 하는데 언제 잘릴지 모르거든요. 다음 날 점심시간, 지민은 다시 옥상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만났던 이정호와의 대화가 마음에 위안이 되었거든요. 오랜만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옥상에 올라가니 이정호가 이미 와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민이 밝게 인사했어요. 이정호도 환한 미소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젯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그의 따뜻한 관심에 지민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네, 덕분에 잘 잤어요. 정호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이정호가 대답했어요. 사실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고민이었거든요. 지민은 궁금해했습니다.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이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어요. 6개월 전에 아내를 떠나보냈거든요. 지민은 깜짝 놀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정말 죄송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정호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모든 게 허전해요. 저도 아버지를 일찍 떠나보내서 그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이정호는 지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동질감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이정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와 대학생인 남동생이 있어요. 지민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는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제가 생계를 책임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자리가 정말 중요해요. 이정호는 지민의 상황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정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 나이에 가족을 책임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지민은 부끄러워하며 당연한 일이에요라고 대답했어요. 가족이니까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이정호가 제안했어요. 내일도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날까요? 지민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 나눌 분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의 점심시간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정오가 되면 지민과 이정호는 옥상 정원에서 만나 도시락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때로는 가벼운 일상 이야기를, 때로는 깊은 인생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며칠이 지나자 지민은 이정우를 진정한 친구처럼 느끼게 되었어요. 정우 씨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지민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정우가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한편 박상우는 요즘 지민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던 지민이 혼자 어디론가 사라지는 일이 계속되었거든요. 김지민이 요즘 점심시간마다 어디 가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박상훈이 마케팅팀 직원들에게 물었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동료들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박상훈은 계속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혹시 지민이 다른 회사와 이직 상담을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회사 기밀을 누설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거든요. 어느 날 박상훈은 지민을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민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걸 확인했어요. 옥상에서 뭐 하는 거지? 박상훈이 의문스러워했습니다. 옥상 문 앞에서 박상훈은 조심스럽게 문을 살짝 열어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러자 지민이 어떤 남성과 함께 앉아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상대방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중년 남성인 것은 확실했어요. 누구와 만나는 거야? 박상훈은 더욱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계약직 주제에 회사 시간에 사적인 만남을 갖는다는 생각에 화가 났어요. 더구나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박상훈은 이제 확신했어요. 지민이 정체불명의 남성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것을. 이건 문제가 있어. 박상훈이 중얼거렸어요. 박상훈은 지민을 불러서 추궁하고 싶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게다가 옥상에서 만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파악해야 했습니다. 혹시 경쟁사 직원이거나 헤드헌터일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김지민의 행동을 좀 더 지켜봐야겠어. 박상훈이 결심했어요. 그는 지민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갱신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이런 의심스러운 행동은 좋지 않은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한편 지민은 이정호와의 만남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업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죠. 정호 씨 덕분에 요즘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고 있어요. 지민이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어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이정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지민 씨와 이야기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지만 박상훈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이들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지민과 이정호의 점심시간 만남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매일 점심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옥상 정원에서 만나 도시락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죠. 오늘은 어떤 하루였어요? 이정호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지민은 조금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업무량이 많아져서 좀 힘들어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여러 개 들어왔거든요. 프로젝트가 많다는 건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뜻 아닌가요? 이정호가 격려하듯 말했어요. 지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계약직이라서 더 많은 일을 맡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규직 분들보다 야근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이정호는 지민의 말을 들으며 회사 내부의 부조리에 대해 점점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런 차별이 있다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지민이 체념한 듯 말했어요. 박상훈 본부장님 같은 분들은 계약직을 정말 하급자로 보시거든요. 의견을 제시해도 귀담아 듣지 않으시고 실수라도 하면 호되게 혼나죠. 박상훈이라는 분이 그렇게 심하신가요? 이정우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권위적이세요. 자신보다 아래 사람들에게는 정말 차갑게 대하시거든요. 이정우는 박상훈에 대한 정보를 하나씩 수집하고 있었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라는 신분으로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분 밑에서 일하면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강민수 과장님은 좋으세요. 지민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희를 도와주시려고 노력하시거든요. 다만 본부장님 앞에서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대화는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어요. 개인적인 고민부터 인생 철학까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죠. 정호 씨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민이 궁금해했어요. 진정한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이정우가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지위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마음으로 통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지민 씨처럼요. 지민은 얼굴이 빨갛게 되며 저도 그래요라고 대답했어요. 한편 박상훈의 의심은 날로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옥상에서 만나는 지민의 행동이 더욱 수상해 보였거든요. 혹시 이직 준비하는 거 아니야? 박상훈의 의심이 깊어졌어요. 계약직들이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하려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만 회사 안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박상훈은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지민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업무 중에도 지민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요즘 표정이 밝아진 것 같은데? 박상훈이 의심스럽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지민은 이정호와의 만남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해져 있었어요. 업무 스트레스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거든요. 정호 씨와 이야기하면 정말 마음이 평온해져요. 지민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가족이 아닌 사람과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한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정우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로 이렇게 마음 놓고 대화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박상훈이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옥상 문 뒤에서 몰래 지켜보던 그는 지민이 중년 남성과 매우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웃으며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보였어요. 저런 식으로 친밀하게 지내는 걸 보니 단순한 업무 관계는 아니야. 박상훈이 확신했어요. 도대체 저 남자가 누구지? 상대방의 뒷모습만 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옷차림으로 봐서는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박상훈은 이제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김지민을 불러서 직접 물어봐야겠어.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하기보다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 움직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박상훈은 더욱 적극적으로 지민을 미행했어요. 옥상에 올라가는 지민을 따라가서 계단 입구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에서 상대방을 확인해 보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각도상 여전히 상대방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다만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조금씩 들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마음이 편해져요. 같은 친밀한 대화 내용이었죠. 이제 확실해졌어. 박상훈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김지민이 회사 시간에 사적인 만남을 계속하고 있어. 이건 명백한 업무 태만이야. 그는 이것을 계약 갱신 거부의 명분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어요. 그날 오후 박상훈은 강민수 과장을 불러서
지민에 대해 넌지시 물어봤어요. 김지민 씨 요즘 어때요? 업무에 집중하고 있나요? 강민수는 네, 늘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한가해 보이던데요. 박상훈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점심시간에도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다니는 것 같고요. 강민수는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본부장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어요. 박상훈은 이제 지민을 압박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계약 갱신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고 이번 기회에 지민을 내보낼 명분을 확실히 만들어 두려고 했어요. 계약직 주제에 회사 시간을 사적으로 사용하다니 박상훈이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한편 지민과 이정호는 전혀 모르는 채 평소와 같이 점심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요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이정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가을이라서 그런가 마음도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민이 동의했어요. 정호 씨와 이야기하면서 계절의 변화도 더 잘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다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이정호는 지민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지민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거든요. 지민 씨는 정말 긍정적인 분이세요. 그런 마음가짐이 쉬운 게 아닌데요. 아니에요. 지민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사실 요즘 정호 씨 덕분에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미래가 불안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이 들어요. 두 사람은 그날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린 시절 추억부터 꿈과 희망까지 정말 진솔한 대화였죠. 시간이 훌쩍 지나 오후 업무 시간이 다가왔지만 아쉬운 마음에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내일도 여기서 만나요. 지민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네, 꼭 그러죠. 이정호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후 박상훈이 계단 그늘에서 나타났어요. 매일 저런 식이구나. 박상훈이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김지민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겠어. 그는 지민의 계약 연장을 거부할 완벽한 명분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상훈은 인사팀에 연락을 했어요. 김지민 씨 계약 갱신 건으로 상의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인사팀장은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업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근무 시간 중 사적인 만남을 계속하고 있어서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인사팀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지만 박상훈은 좀 더 조사한 후에 보고하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다음 날 박상훈은 지민에게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김지민 씨, 요즘 점심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민은 당황했어요. 점심시간요? 그냥 평소처럼 보내고 있는데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박상훈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처럼이라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지 않고 혼자 다니시는 것 같던데요. 지민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생각할 일이 있어서. 박상훈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지만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민을 바라봤어요. 계약직은 회사에 더욱 충성해야 합니다. 박상훈이 경고하듯 말했어요. 개인적인 일로 업무에 소홀해서는 안 되죠. 지민은 네, 명심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그날 점심시간 지민은 이정호에게 박상훈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요즘 본부장님이 저를 계속 의심스럽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정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정호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지민은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불안해요. 이정호는 박상훈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민 씨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가 위로했어요. 그런데 혹시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걸 누가 본 건 아닐까요? 이정호도 그 가능성을 생각해 봤어요. 설마 그럴까요? 여기는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인데. 하지만 두 사람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박상우는 이미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고 지민을 궁지로 몰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벌어질 일을 두 사람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지민과 이정우가 만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날로 깊어졌지만 박상훈의 감시는 더욱 치밀해지고 있었어요. 그는 지민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며 트집을 잡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박상훈이 지민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김지민 씨, 잠깐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지민은 무슨 일인지 모른 채 긴장하며 본부장실로 향했습니다. 앉으세요. 박상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책상 위에는 지민의 인사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계약 갱신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네요. 지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직 계약 만료까지 한 달이나 남았는데 벌써 갱신 이야기를 한다는 건 좋지 않은 신호였거든요. 네. 말씀해 주세요. 아쉽게도 이번에는 계약 연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상훈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지민은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박상훈이 파일을 넘기며 말했어요. 우선 성과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업무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성과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진행한 프로젝트들은 모두 성공적이었는데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특히 젊은 층 타겟 마케팅은 매출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고. 그건 팀 전체의 성과지 개인의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죠. 박상훈이 무시하듯 말했어요. 그리고 최근 업무 태도를 보면 회사에 대한 충성도도 의심스럽습니다. 지민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업무 태도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박상훈은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어요. 근무 시간 중에 사적인 만남을 갖는 게 적절한 행동인가요? 지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박상훈이 자신과 이정호의 만남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건 점심시간이니까 개인 시간 아닌가요?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회사 건물에서 정체불명의 사람과 만나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박상훈이 압박했어요. 혹시 경쟁사 관계자와 접촉하고 있는 건 아니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지민이 급히 부인했어요. 그분은 이 건물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예요. 하지만 박상훈은 믿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좋게 볼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박상훈이 결론 지었어요. 그런 이유들로 인해 계약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민은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본부장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에게는 이 일자리가 정말 중요해요.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거든요. 그런 개인 사정은 회사에서 고려할 사안이 아닙니다. 박상훈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계약직이라는 건 원래 불안정한 거죠.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텐데요.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참으려고 애썼어요. 그럼 언제까지 일할 수 있나요? 박상훈은 달력을 보며 대답했어요.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인수인계 준비도 해야 하고요.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지민이 중얼거렸어요. 박상우는 그래서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라고 말했어요.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일자리를 미리 알아보세요. 지민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본부장실을 나와 화장실로 달려가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식으로 끝나다니 너무 억울했거든요. 한편 강민수 과장은 지민이 해고된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본부장님, 지민 씨 계약 연장건을 다시 생각해 보실 수는 없을까요? 그가 용기를 내어 박상훈에게 말했어요. 과장님은 왜 그렇게 김지민을 감싸시나요? 박상훈이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건 아니죠? 강민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직원이라서요라고 설명했지만 박상훈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박상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이해 제기하지 마세요. 강민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점심시간 지민은 울먹이는 얼굴로 옥상에 올라갔어요. 지민 씨,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정호 씨. 지민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 해고당했어요. 이정호는 깜짝 놀라며 지민의 손을 잡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자세히 말해보세요. 지민은 박상훈과의 면담 내용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이정호는 들으면서 점점 화가 났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만남 때문에 지민이 피해를 받았다는 걸 알고는 더욱 분노했어요. 이건 명백히 부당한 처사예요. 이정호가 분개했어요. 성과도 좋았고 업무 태도도 성실했는데 점심시간 만남을 이유로 해고한다는 게 말이 돼요? 지민은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라며 체념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정호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분명히 해결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민은 계약직은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라며 슬프게 웃었어요. 이정호는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동시에 박상훈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지민이 해고 통보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은 3주 동안 인수인계를 준비해야 했지만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동료들은 지민을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모두가 박상훈을 두려워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지민아,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같은 팀 선배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하지만 그것도 박상훈이 없을 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였죠. 박상훈이 나타나면 모두 조용해져서 각자 할 일에만 집중했어요. 지민은 매일 점심시간마다 이정호를 만났지만 예전처럼 밝을 수가 없었어요. 지민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정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점심시간에 친구와 만나는 게 무슨 잘못이에요? 오히려 그런 걸 트집 잡는 사람이 문제죠. 하지만 지민은 여전히 우울해 보였어요. 이정호는 회장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지민과의 순수한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었어요. 지민이 자신을 회장이라고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었거든요. 며칠 후 이정호는 강민수 과장과 개별 면담을 가졌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라는 신분으로 직원 만족도 조사라는 명목을 내세웠습니다. 요즘 팀 분위기는 어떤가요? 사실 좀 어수선해요. 강민수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김지민 씨가 해고되면서 다른 계약직들도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이정호는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어요. 김지민 씨 해고 사유가 뭔가요? 이정호가 물었어요.
강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성과 부족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건 말이 안 돼요. 지민 씨는 정말 일 잘하는 직원이었거든요. 그럼 실제 이유는 뭔가요? 이정우가 계속 물었습니다. 강민수는 주변을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본부장님이 지민 씨를 좋게 보지 않았어요. 특히 점심시간에 누군가와 만난다는 이유로 이정우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강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원래는 안 되죠. 하지만 계약직은 이유를 대지 않고도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정말 부당한 일이네요. 이정우가 분개했어요. 강민수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서. 그날 저녁 이정우는 인사팀장을 불러서 지민의 인사 기록을 요청했어요. 김지민이라는 마케팅팀 계약직 직원의 평가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인사팀장은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정기 감사 차원에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정우가 대답했어요. 몇 시간 후 받은 자료를 보니 예상대로였습니다. 지민의 성과는 다른 정규직 못지않게 우수했는데 박상훈의 평가만 유독 낮았어요. 이건 명백한 개인적 감정에 의한 평가다. 이정우가 분노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민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지민은 평소보다 더욱 우울해 보였어요. 이정우가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했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하지만 지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계약직은 힘이 없어요. 지민이 체념한 듯 말했어요. 그날 밤 이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민의 슬픈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더 이상 이런 부조리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정우는 다음 날 임원진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최근 우리 회사의 인사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상훈도 회의에 참석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른 채 긴장하고 있었어요. 특히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우가 계속 말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가요? 한 임원이 물었어요. 이정우는 개인적 감정에 의한 자의적 해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박상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정우는 이제 결정적인 행동에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민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정의를 실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지민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지민은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했어요.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마지막처럼 느껴졌습니다. 책상을 정리하고 후임자를 위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면서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지민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정우와의 만남을 위해 옥상으로 향했어요. 이정우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호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정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지민 씨, 제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정우는 자신의 정체를 밝힐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하지만 차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지민이 이정우의 고민을 눈치채고 말했어요. 정호 씨가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런 힘든 시기에 옆에 있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정우는 지민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받으면서도 더욱 죄책감이 들었어요.
자신이 회장이라는 걸 밝히고 즉시 도와줘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지켜봐야 할지 갈등이 심했거든요. 지민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이정우가 강조했어요. 어떤 회사든 지민 씨 같은 직원을 놓친다면 큰 손실이에요. 지민은 이정우의 말에 위로받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이정우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박상훈을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박상훈 본부장님,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이정우가 관리사무소 직원이라는 신분으로 박상훈의 사무실을 찾았어요. 박상훈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왜 저를 찾나요? 건물 보안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이정우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최근 직원들의 근무 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마케팅팀에서 특이 사항이 보고되었습니다. 박상훈은 갑자기 경계심을 느꼈어요. 무슨 특이 사항 말인가요? 이정우는 점심시간 중 옥상에서의 사적 만남에 대한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아, 그건 말이군요. 박상훈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김지민이라는 계약직이 정체불명의 남성과 계속 만나고 있어서 이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정우는 어떤 조치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죠. 박상훈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회사 보안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이정우는 박상훈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표정을 관리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확인해 보셨나요? 이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상훈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어쨌든 부적절한 행동이었으니까요. 이정우는 박상훈의 독선적인 태도를 직접 확인했어요. 증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모습이 정말 화가 났습니다. 혹시 그 직원의 업무 성과는 어땠나요? 성과요? 박상훈이 코웃음을 쳤어요. 계약직 주제에 무슨 성과가 있겠어요?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정우는 박상훈의 계급 의식에 경악했어요. 그날 저녁 이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박상훈의 오만함과 독선적 태도를 직접 확인한 이상 회장으로서 개입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정우는 인사팀장을 불러서 지시했습니다. 김지민 씨의 계약 해지권을 즉시 중단하세요. 인사팀장은 깜짝 놀라며 무슨 일이신가요? 라고 물었어요. 제가 직접 검토해 본 결과 부당한 해고로 판단됩니다. 이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계약을 연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세요. 그리고 이정우는 지민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숨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점심시간에 옥상에서 만났을 때 그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지민 씨,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정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민은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사실 저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아닙니다. 이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민은 네, 라며 당황스러워했어요. 저는 대성그룹의 회장입니다. 이정우가 마침내 진실을 털어놨어요. 지민은 순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네, 정말입니다. 이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까지 속여서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지민 씨와의 우정은 진심이었어요. 지민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회장님과 친구처럼 지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제 해고건도. 네, 모두 알고 있어요. 이정우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이미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민 씨는 해고되지 않을 거예요. 지민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기쁨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약간의 배신감까지 뒤섞인 마음이었죠. 왜,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한 사람의 친구로 지내고 싶었어요. 이정우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회장이라는 걸 알면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지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의 모든 대화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 저와 나눈 모든 이야기들이 진심이었나요? 물론입니다. 이정우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지민 씨는 제게 정말 소중한 친구예요. 그 마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이정우가 지민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 다음 날, 그는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더 이상 개별적인 조치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박상훈의 잘못된 관리 방식과 회사 내 부조리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공개적이고 확실한 조치가 필요했어요. 전 직원 회의를 대강당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이정우가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마케팅 본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 직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비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이 직접 전 직원 앞에 나서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거든요. 회의 소집 공지가 전파되자 회사 전체가 술렁였어요. 회장님이 직접 나오신다고? 무슨 중요한 발표가 있나? 직원들 사이에서 여러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특히 마케팅 본부 직원들은 최근 지민의 해고 건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해했어요. 박상우는 더욱 초조해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인사관리 방식에 문제가 제기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거든요. 설마 김지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겠지? 그가 불안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어요. 강민수 과장은 앞자리에 앉아서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고 있었고, 이수진을 비롯한 다른 계약직 직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회장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민은 어제 이정호로부터 들은 이야기 때문에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정시에 이정호가 연단에 올라섰어요. 평소보다 더욱 엄숙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지자 그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우리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정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대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상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정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일부 관리자들이 권한을 남용하여 우수한 직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차별과 부당한 해고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계약직 직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놀라워했어요. 어떤 계약직 직원은 3년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젊은 고객층 타겟 마케팅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회사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했어요. 이정우가 지민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강민수 과장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이 계약직 직원의 업무를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우수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리자의 개인적 감정과 편견에 의해 부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정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박상우는 이제 자신이 타겟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우의 시선이 박상훈을 향했어요. 이는 우리 회사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박상훈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회장님, 저는 회사를 위해서.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지만 이정우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회사를 위해서라고 하셨나요? 이정우가 차갑게 물었어요.
우수한 직원을 내보내는 게 회사를 위한 일인가요? 개인적 감정으로 부당한 평가를 하는 게 회사를 위한 일인가요? 대강당의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봤어요. 박상훈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잘못 판단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며 다른 계약직 직원들에게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정우는 마이크를 들고 모든 직원들을 향해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신분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할 것입니다. 성과와 능력에 따라서만 평가받는 회사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정호의 선언 이후 대성그룹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발표된 조치들은 모든 직원들을 놀라게 했어요. 특히 계약직 직원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김지민 씨는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마케팅팀 대리로 특별 승진시키겠습니다. 이정우가 첫 번째 조치를 발표했어요. 대강당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박상훈 본부장은 즉시 인사권을 박탈하고 다른 부서로 좌천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에 박상훈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하지만 이정우는 단호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주었습니다. 3년간 12명의 우수한 계약직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정우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박상훈의 권력 남용이 이번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였죠. 앞으로 모든 계약직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이정우가 세 번째 조치를 발표했어요.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만 평가받는 회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강민수 과장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박수를 쳤어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을 회장님이 대신 해주신 것 같았거든요. 이수진을 비롯한 다른 계약직 직원들도 희망에 찬 표정을 지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지민은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자리로 돌아왔어요. 지민아, 정말 축하해. 대리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동료들의 따뜻한 축하 인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지민은 다시 옥상으로 향했어요. 이정우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른 분위기였죠. 회장님, 지민이 어색하게 말했어요. 그냥 정우 씨라고 불러주세요. 이정우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저에게는 회장이라는 직책보다 지민 씨의 친구라는 게 더 소중하거든요. 지민은 그 말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지민이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정규직이 되고 승진까지. 꿈만 같아요. 이정호는 당연한 결과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지민 씨의 능력과 인품을 생각하면 오히려 늦은 감이 있죠. 며칠 후 지민은 새로운 직책에서 첫 회의를 주도했어요. 마케팅팀 대리 김지민입니다. 당당하게 자기소개를 하는 지민의 모습이 정말 달라 보였어요. 동료들도 진심으로 축하해주며 협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상훈은 총무팀으로 좌천되어 예전의 권위를 완전히 잃었어요.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후였죠. 강민수 과장은 임시로 마케팅팀을 이끌게 되었고 지민과 함께 팀을 더욱 발전시켜 나갔어요. 한편 이정호는 회사 전체의 인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을 없애고 모든 직원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특히 상급자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견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이제 정말 공정한 회사가 된 것 같아요. 이수진이 지민에게 고마워했어요. 지민 언니 덕분에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지민은 제가 한 건 없어요라며 겸손해했지만 실제로는 지민의 사례가 큰 변화의 계기가 되었던 거였죠. 몇 주 후 지민이 기획한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이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역시 실력 있는 사람은 기회가 주어지면 빛을 발하는군요. 이정우가 만족스러워했어요. 지민의 승진이 얼마나 적절한 결정이었는지 증명되는 순간이었어요. 지민은 승진 후에도 점심시간마다 이정우와 만나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제는 서로의 정체를 아는 상태에서도 예전처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정우 씨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민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정우가 대답했어요. 지민 씨를 만나면서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다시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이정우는 아내를 잃은 후에 외로움도 많이 극복했어요. 지민과의 순수한 우정을 통해 다시 사람들과 진솔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회사에서도 더욱 직원들과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친구로 지내주실 거죠? 지민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이정우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지위나 신분과 상관없이 마음으로 통하는 관계가 가장 소중한 거니까요. 그의 말, 대성그룹은 일하기 좋은 기업상을 받았어요.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특히 공정한 인사 시스템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민은 우수 직원으로 표창을 받았고 가족들도 지민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이정우 역시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권력을 가진 자는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고 직원들의 행복이 곧 회사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거든요. 진정한 인간관계는 신분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마음과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군요. 이정우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지민과의 우정을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대성그룹에는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문화, 능력과 인품으로만 평가받는 문화가 말이죠. 모든 것은 한 계약직 여사원과 회장의 순수한 우정에서 시작된 아름다운 변화였습니다.